자, 주요 대학 지원 전략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이제 자료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뭐 주요 대학만 너무 말씀드린다고 해서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전국 대학 보면 수시와 정시를 다 통틀어서 가장 선발 비중이 높은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예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세 번째 정시 수능이에요. 근데 주요 15개 대학만 딱 골라요.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동, 홍숙 정도까지만 딱 뽑으면 가장 많이 뽑는 것은 정시 수능이에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이에요. 세 번째가 학생부 교과고 네 번째가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노린다는 건 4개 중에서 가장 낮은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요. 웬만하면 학생부로 수시 모집에 지원을 염두에 두시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거의 답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논술로만 하게 되거나 아니면 논술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전국에서 보시는 교과, 종합, 정시 순위랑 주요 15개가 보는 정시, 종합, 교과 순위 다르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교과, 종합, 학생부 두 개 합하면 이게 수시잖아요. 학생부 위주고 그러면 11.3에다가 32.9를 하니까 얼마예요? 44점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이게 44%로 얘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만 다 노리지 말고 교과 전형인데 종합 전형과 유사한 게 있으면 차라리 그걸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15개 대학의 수시하고 정시의 전체 모집 비율을 비교를 했는데요. 수시 모집 비율이 많이 감소한 데가 있어요. 보면 어디예요? 건국대, 그 다음에 이대, 홍대 정도인데 이것도 모집 단위별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든 인원이 줄었다는 건 나한테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내가 저 대학을 노린다면. 그래서 내가 전형하려고 하는 학생부 교과냐, 종합이냐, 또는 그 안에서 내가 경영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AI 융합이냐, 뭐 새로 생긴 1학과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물음표. 지난해보다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오케이 정도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 전체를 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는 게 파란 쪽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게 정시고요. 오렌지 색깔인가요? 여기에 학생부 종합이에요. 근데 대학마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게 정시 모집에 다 40% 이상 수능으로 뽑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대하고 홍대는 40%보다 적습니다. 수시가 더 오히려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정시 40% 이상 선발해라 라고 대학을 지정했을 때 이 두 대학은 학생부 종합으로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았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뽑았던 대학들만 지정해서 정시에서 40% 이상 뽑아라 라고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가 많아요. 논술 안 보는 대학도 있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안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 또는 대학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타겟층을 보시고 여기에 내가 주력하고 해왔던 전형 유형을 많이 뽑거나 넉넉하거나 그나마 갈 수 있는 대학을 타겟으로 둬야 됩니다. 미스매치나 난매치가 나면 안 된다는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데 이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가장 적어. 물론 그 대학에서 내가 합격하면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잘하는 전형 요소가 많이 활용되는 전형 유형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 선택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그 메모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또는 뭐 기회균형이라든지 이런 전형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전형 유형을 포함해서 내가 준비해 왔거나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시 6번을 지원하는데 나는 교과로 지원하는 데를 다 6개를 다 넣겠다 그런 거는 나는 교과 준비만 해온 거예요. 수시 모집을 위해서. 그죠? 그래야 교과 전형을 6개 다 넣는 게 의미가 있죠.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개를 다 넣어야 돼. 그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2개를 믹싱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스킬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떻든 나는 내신은 괜찮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넣어보고 싶어. 그 경쟁력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둘 다 뭐 3개, 3개든 4개, 2개든 2개, 4개든 교과나 종합이나 이렇게 나눠 넣을 수 있겠죠. 나는 학생부 준비했는데 정말 안 됐어. 그래서 내신이 다 5등급 밑으로야. 그러면 이제는 논술은 해볼게. 내가 자연계열인데 수학은 그래도 괜찮아. 수학은 열심히 해왔어.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떻든 수학 가지고 수리 논술 해보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와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 데를 선택할 거냐 없는 데를 선택할 거냐 이것도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는 써놓긴 했는데요. 우리가 지원 자격이 되는 뭐 예를 들면은 기회균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만 주어질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는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집 인원이 많지 않고 컷은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집 인원이 2명, 3명 이렇게 뽑는데 그 뽑는 인원에 지원 대상이 있죠. 지원 대상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통합이라고 하면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는 전형 지원 자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높은 녀석들이 2~3명만 더 오면 2명 뽑는데 내가 밀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런 지원 자격이 되면 6개 카드 중에서 뭐 1개, 2개 정도는 특별 전형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6개를 다 특별 전형으로 넣는다는 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오히려 더 내가 유리하다고 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원 자격을 살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6개가 다 민망해지는 낭패를 보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책에 써놨기 때문에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를 살펴보면 대학에 지금 몇 학년일까요?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인가요? 예, 그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때가 2021학년도, 20학년도. 요때는 경쟁률이 그나마 좀 낮아지면서 뭔가 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좀 솔찬히 재미가 있었어요. 왜? 대학의 모집 인원에 비해서 학생 수가 확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22, 23 되니까 경쟁률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여학생들은 좀 유리해요. 이대나 숙대는 경쟁률이 뭐예요? 공학대학의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노려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쟁률은 낮지만 이게 이탈될 수 있는, 그죠? 나중에 추합돼서 충원 합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괜찮은 친구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종합이나 논술입에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충원 합격률도 괜찮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봐야 될 첫 번째입니다. 내신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교과 전형을 봐야 되는데 일단 경쟁률을 살펴보시고 모집 단위별로도 보셔야 되겠죠? 자, 경희대입니다. 지역균형.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보시면 아마 보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빨갛게 되어 있는 건 불합격이에요. 그죠? 까맣게 되어 있는 건 원래 동그라미인데 이게 합격자예요. 보시면 자 2등급, 3등급을 넘어가는 게 안 보이시죠? 그죠? 2등급 넘어가서도 얼마 안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 어디가라든지 또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보시면 입시 결과가 단서대로 돼서 뭐 1점 몇 등급이 80% 컷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전체를 다 산포도로 뿌려놓으면 훨씬 더 저희가 인지하기에 수월하죠. 그죠? 1.7 뭐 이렇게 하면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로 다 발표하면 좋긴 하나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왜 지원했냐 잘 모를 친구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뻔히 아는데 이건 입결이 나와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려요. 입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네 이거 오픈 테스트하고 똑같은 오픈북 테스트인데 네. 그다음 보시면은요 지교대 또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실기라든지 또는 예능 지금 아마 제가 예능 체능 준비들은 제가 말씀을 잘 많이 못 드리는데 여기에 입결 보시면 그래도 실기 보시면 학생부가 그래도 뒤쪽에 좀 3등급 4등급도 붙잖아요. 그렇죠? 노려볼 수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작년뿐만 아니라 2020
23, 22, 21까지만 딱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는 거의. 자, 그 다음에 다른 대학인데요. 여기 보면 서강대에서 고기장 추천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보시면 다 해석되실 거예요. 대학 하나만, 학과 하나만 볼게요. 영문학부에 10명을 뽑았어요. 근데 120,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이걸 해석하는, 보는 밥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문학과 10명 뽑았는데 129명이 지원을 해서 그럼 12.9대 1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아파트 10채가 나왔는데, 129명. 129세대가 지원을 해서 당첨 확률이 12.9대 1이에요. 쉽죠?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최종 합격된 학생들 보니까 31명이에요. 원래 10명만 뽑는데 그러면 10명 빠져나가고 또 10명 빠져나가고 어쨌거나 간에 예비 번호가 21번까지 받은 친구들이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최종 경쟁률을 보면 어떻든 간에 210%가 충원율이에요. 이 충원이 210%라는 거는 예비 21번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1 중에 10을 빼고 20일 남았으니까 210%라는 얘기입니다. 정원 11대 21이니까 210% 기억되시죠? 이런 식으로 충원율을 정리를 합니다. 충원율이 100%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원만큼 빠졌다. 200%다? 2배 빠졌다. 그죠? 300%다 그러면 3배 빠졌다. 충원율이 1000이다 그러면 뭐예요? 10배가 빠진 거예요. 와, 그죠? 가능성이 얼마나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노려볼 만하죠. 자, 그 다음 최종 실질 경쟁률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하고 추가 합격 인원을 반영해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12.9대 1이었잖아요. 근데 2.4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면서 내신도 괜찮고 마음도 빠져나가는 거 하면 해볼 만하다. 이게 내신이 괜찮은 친구들은 수시 모집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세대학도 입결 발표했는데요.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아까 보셨잖아요. 내신으로 5배수 뽑아놓고 맞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의치약이지만은 와 이건 뭐예요? 불합격 최저합격 1.06 이렇게 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1등급 중반도 잘 안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최상위권은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학생부를 보실 때 이제 실제로 내신 계산도 많이 해보거든요. 대학 어디 가도 실제 대학 계산 방법대로 해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게 아마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2, 3학년이 학년별 반영 비율 내신 계산할 때요. 뭐 20,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2대 3대 5 그죠? 네, 그런 식의 반영은 요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1, 2, 3학년 구분 없이 전부 다 100%예요. 예. 그래서 매 학기가 중요하고요. 매 과목마다가 석차 등급이 나와 있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생의 경우에 3학년 1학기까지 하느냐, 3학년 2학기까지 하느냐. 대부분 3학년 2학기까지 하는데 3학년 1학기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졸업생일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 있고요. 그럼 1학년 과목이 중요한 게 석차 등급이 모든 게 다 산출되잖아요.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1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뭐 고2 하는 수 없지만 잘 챙겨야 됩니다. 1학년 공통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아마 2028학년도 이후엔 더해질 거예요. 우리 아마 어린 이제 중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고1 과목을 놓치면은 대학 입시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거예요. 앞으로. 네. 자, 그 다음에 학생부에 있어서도 내신이 있냐 또 비교가 일부 반영되는 데도 있으니까요. 출결 봉사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정성평가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특이라든지 창체활동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게 대학마다 보시면 내신 계산할 때도 국수영사 반영하는 데 있고 국수영과 있고 국수영사가 있고 전과목 반영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사가 몇 등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있잖아요. 한국사 반영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국수영사과까지 가면 나는 문과인데 과학 생명과학 안 좋은데 8등급인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2, 3학년 과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나 성취도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에서 발표한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학별로 그냥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돼 있거든요. 너무 비싸게 뭐 돈 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 개별 학교에서 상담 받으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꼭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종합으로 가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이 서울대 건데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에 서류 평가를 했던 지난해 건데 보세요. 금년도에 반영 안 하는 교내 수상, 자기소개서 뭐 등등 이렇게 빼고 나니까 뭐가 남냐면 웬만하면 내신과 관련되는 학업 역량들이 남고, 그 다음 창체 활동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 탐구 활동 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남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게 남습니다. 그래서 고3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고2나 고1 때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학생부의 전형 요소로 쓰입니다. 이전보다 더. 왜?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500자의 1학년 동안에 잘 정리된 한 편의 추천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챙겨나가자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요. 금년도에 없어지는 것들 빼고 놨더니만 학업 역량과 관련되는 거, 내신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남더라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고려대도 보면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등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요한 게요, 지금 서류평가에 우리 학생들 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시지 마시고 학업 역량하고 자기개발 역량 고대에서 본다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밑에 공동체 역량보다. 어쨌거나 그럼 학업 성취도의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이라든지 공부에 나가는 노력, 그죠? 그 다음에 관심 분야는 이게 뭐예요? 진로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로 관련되는 자기 계열에서 탐색 어느 정도 했는지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료에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자료에는 42페이지 보시면은요. 42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항목들별로 좀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 대학들로 이렇게 되는 거 보실 때 학생들이 썼던 이제 합격자의 수기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아이를 뽑는지에 나와 있는 뭐 쭉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요. 종합전형 소개하는 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랑 이거 딱 우리 아이 얘기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게. 우리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두루뭉술하게 보지 말고 좀 더 캐치해서 좀 구분해보자.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발하려고 하는 역량하고 매치시켜서 보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 보시면은 여기는 금년에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잖아요. 그죠? 여기 다비치 전형인데 아무튼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어지면서 진로 역량하고 진로 역량의 크기도 조금 달라지긴 한 것들 보시면, 이 CAU 융합형 인재는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근데 탐구형 인재는 진로 역량을 더 높게 보고 뽑으려는 거예요. 뭐 중점 학교라든지, 그죠? 그런 거겠죠? 아니면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목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약간 특목고가 여기까지 가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서류를 평가하는 항목이 달라. 항목의 비중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은 학교 안에서의 지원이지만 좀 염두에 두시고 구분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진로 역량이 더 중요하고, 여기는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뽑겠다는 게 보여지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내신 잘하는 아이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여기는 내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학생부 종합전형, 소위 말하는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진로라든지 그 계열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많이 해온 친구, 가능성이 있는 친구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대로 이 대학 한 5군데에서 공동 연구를 해서 5개 맞죠? 5개. 예,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전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발전 가능성하고 인성을 두 개를 합해가지고 공동체 역량으로 볼 수 있고,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좀 뜯어 분석해 볼 때 나누어 보면 좋겠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잖아요. 학업 성취도냐, 학업 태도냐, 탐구력이냐, 그죠? 이렇게 항목들을 나눴으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왔습니다. 드디어 똑같은 경희대학의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 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네오 르네상스. 와,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보이지 않아요?
동그라미 합격자가 뚝뚝 떨어져서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여기 뭐 물리는 어디예요? 6등급까지도 있네. 그죠? 5등급도 있고 괜찮아 보이죠? 이게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중점 학교냐 아니면은 특목고냐 이런 뭐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유형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특정 영역에 좀 집중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좋은 친구들은 미리 먼저 많이 선점하잖아요. 그죠? 종합전형인데도. 하지만 가능성이 잠재 진로라든지 계열이라든지 학과와 관련해서 잠재 영향들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발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이 순간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오픈될 수 있어서 좀 깝깝하긴 한데요. 이 대학에 의예, 한의예, 치의예, 약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 내신만 놓고 보면 의예하고 한의예는 내신이 굉장히 높아야 붙어요. 네오르네 상스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치의하고 약학은 어때요? 내신이 낮아도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이 꼭 챙겨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예시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삼포도가 나와 있으면 모든 대학들을 분석하실 때 좀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나오는 대학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제 좀 참고하실 때 평균에서부터 80%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평균이 컷이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거라서 좀 참고를 해보시는데 이걸 조금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주어가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해 모집 인원이 많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경희대 보셨죠? 예, 의예집과 비교해봤는데 교과에 비해서는 종합이 많이 뽑아요. 근데 하지만 대체로 충원율이 낮아요. 무엇보다?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많이 뽑아요. 경쟁률도 살짝 높아요. 근데 충원율은 낮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한번 쭉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떻든 많이 뽑고 준비해 왔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전형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연대로 왔습니다. 활동우수라고 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아까보다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별로 낫지 않네요. 여기도요. 여전히 내신 2등급 초반 정도로 해야 되네요. 종합전형인데 그죠? 아까 내신 전형이었는데 네. 어쨌거나 네. 아무튼 높습니다. 그죠? 스카이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더라도 2등급 중반은 돼야 되겠구나라고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 보면 이제 학생부 활동우수에서 수능 최저가 충족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봤는데 작년도 영어 3등급이었고요. 영어 빼고 나머지 중에서 2개 4등급, 자연계는 2개 5등급, 한국사 4등급이었고요. 의치학은 높았네요. 예, 의치학은 4개 중에서 영어 3등급고 나머지 2개가 각 1등급이어야 되네요. 그죠? 근데 보시면 빨간 게 지난해 건데요. 60%에서부터 한 90%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거 있죠? 아까 보셨던 대로 높은 데는 보니까 60% 정도 충족이었고 의대는 그래도 80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어서야만이 합격 가능성이 된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이 높은 거는 이 최저 기준 자체가 낮지 않은데, 그죠? 2개 4등급이면 각각 2여야 되는데, 네. 합사하니까요. 자, 논술 다시 가보겠습니다. 논술 아까 봤죠? 네. 38개국에서 11,000명 정도를 모집하는 이런 전형. 참고로 넘어갑니다. 네. 자, 논술 전형은 이제 경희대는 학생부 교과가 없어지고 논술만으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올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입결 보니까 그래도 학생부의 영향력보다는 논술로 승부수를 띄워도 된다.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 논술 100%라면 훨씬 더 하겠죠. 논술로만 가려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지금 한 38개 대학 11,000명 정도 선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논술에 좀 총력을 다하면서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 보시면 여전히, 네. 여기도 치여야든지 약간 높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굉장히 5등급, 6등급에 가까이 가도 붙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논술은요, 아까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봤죠? 논술 전형은 주어입니다.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38개 대학에 11,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경쟁률은 얼마나 높아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높아요.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건 뭐예요? 충원율은 너무 낮아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전형 유형에 해당되죠. 그죠? 근데 하지만 논술로 승부수를 띄워야 될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떤 대학에 내가 선택한 대학의 논술이 나에게 얼만큼 적절하냐 맞느냐를 놓고 남은 기간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게 답입니다. 무조건 학원만 잘 다닌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건 좀 중요한데요. 요거는 제가 요 대학들 이외에도 좀 표시를 해놨을 텐데 88페이지 있죠? 88페이지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논술이 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주요 대학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학생들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이 없는 전형 유형을 노리긴 하겠죠. 그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을 것 같죠? 종합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는 게 유리하지가 아니라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종합 전형을 준비해 왔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요 대학을 놓고 보면 그죠? 그래서 타겟팅을 좀 잘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주요 대학은 거의가 다 진로 선택 과목이 점수화해서 쓰입니다. 그런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고3에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빼고 나머지는 다 진로 과목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석차 등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그죠? 근데 고2, 고1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전부 다 석차 등급이 나오니까 석차 등급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게끔 과목수, 석차 등급의 과목수를 줄여가자. 좋습니다. 좋은데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줄여서 그 과목에 총력을 다해서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하지만 나머지 과목에서 A가 아니라 B, C 뭐 이렇게 나오면 점수를 까먹습니다. 꽤 까먹어요, 이것도. 그래서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이 모였을 때 그래도 선방해서 다 A 그레이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과목수를 줄이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해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어떻든 주요 대학들은 전부가 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물론 종합 전형일 때는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래서 고3은 이미 좀 끝났을 수 있는데요. 제가 고1, 2, 특히 고2 보니까 과감히 팁을 말씀드리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인데 종합전형에서 과목을 보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느냐, A 그레이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평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뭘 보죠? 원점수를 봅니다. 원점수가 100점이면 얘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아무리 평균이 95, 96이잖아요. 그죠? A 그레이드가 거의 뭐 80%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 학생이 100점을 맞았다는 건 퍼펙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서 석차 등급의 부담을 줄이셔 좋아요. 대신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절대평가의 기준 등급에서는 맥시멈, 최고 등급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굳이 뭐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100점인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안에서는 충분히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진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 산출 공식이 있어요. 이 산출 공식대로 계산을 해서 보면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내가 얼마만큼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면 된다. 이거는 고대의 예시입니다. 자, 대입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어디가에서 볼 수 있어요. 대학 어디가,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들어가 보신 분 나오니? 예, 많으시네요. 내려주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요 내용대로 이렇게 뭐 보면 있어요. 근데 대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대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입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른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어디 물어봐야 돼요? 대학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 다른지. 그래서 어느 걸 좀 참고를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신 계산해 놓은 건 더합니다. 좀 참고로 해 보실 때 여기는 이제
대학 홈페이지마다 다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되고 수고를 좀 발품을 덜 팔잖아요. 여기서 골라서 좀 참고로 하실 대학을 리스트업 하시고 그 대학은 홈페이지에 가서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의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요. 아마 여기에도 의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의대는 97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자료집에 네, 97페이지 많이 안 계신가 본데요. 네. 97페이지에부터 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선발 때문에 수시 모집이 좀 늘었어요. 의학학 계열에. 지역인재가 기본적으로 40%, 그죠? 의학부터 지역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많이 뽑으라고 하니까 수시에서 많이 뽑게 되거든요. 수시 모집 비중이 많이 늘어서 상대적으로 인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불리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던 97페이지부터 많은 내용이 방대하게 나와 있어요.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의대 의학 정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예와 치의예, 약학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수도권 가려면 교과는 거의 1등급, 종합은 1.5등급, 논술은 3등급, 지방은 1.7, 2.5, 3.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약학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교과 1.6, 종합 2.3, 논술 3.5, 지방은 1.8, 3, 종합은 3등급, 논술은 3.7등급 정도 돼요. 이게 저스트하지는 않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가늠해 볼 때는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입결로 정리를 한 거니까요.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7페이지부터 요강 쭉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전부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수시에서 의대가 수능을 보고 뽑는 거야? 뭐 이럴 정도로 그냥.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뽑는 수시의 전형들이 있는데 여기 다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강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애를 의대에 아무튼 지원은 시키고 싶은데 수능에 대한 부담이 돼. 그러면 이제 이런 전형 유형들을 좀 노려서 지원을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원에 관련된 얘기를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대학은요, 학생들을 뽑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대학에 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걸 잘하는지를 내가 알고 이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준비해온 과정이 다르잖아요. 고등학교도 다르고 그 고등학교 안에서도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전형 유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찾는다기보다는 아예 준비해온 전형 유형으로 수시에서 노리는 게 맞죠. 만약 고1이나 고2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잘하는 전형 유형을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쯤 되면 내가 준비해온 전형 유형, 내가 잘하는 전형 요소를 위주로 해서 수시 6개를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는데 그럼 대학 수준은 얼마나 올라갈 거냐?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내 성적으로 어디까지 가볼까?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되죠. 그렇게 6개를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대략 정시 모집에서 뭐 수능 40% 이상으로 많이 뽑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수능하고 학생부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학생부가 더 낫다면 정시에 가는 것보다는 수시가 더 나으니까 수시에 어떻든 간에 적정 지원을 해서 수시에 목표 대학 지원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하향 지원이라고 해놨잖아요. 헷갈리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보다 학생부가 좋다는 것은 수시 모집에 내가 원하는 학교나 또는 수시 모집에 내가 괜찮은 학생부 성적으로 꼭 붙어야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수능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수시에 꼭 안 붙어도 돼요.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 오히려 더 상향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높이 지원해도 정시 모집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학생부나 수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시에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구나를 생각해 놓고 수시 6개는 그 위에다 그냥 쌓아 올리시면 돼요. 가고 싶은데 최대한. 그리고 바로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는 대학의 바로 위 하나. 그래서 그 사이대로 내려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수시하고 수능하고 학생부를 비교를 해서 분석해 보는 건데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1 때부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럼 종합전형 6개를 다 넣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는 뭐예요? 내가 준비해왔던 대학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상담해 보시고 어디선까지 넣을지 정하시는 겁니다. 정하면은 그 2개 사이에 나머지 4개를 스프레드 시키면 됩니다. 그죠? 물론 학과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전공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9월 모평 보시고 나서 원점수 계산해 보세요. 원점수 계산해 보고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시. 그럼 그 위로다가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안 가려지시면 어디를 넣어야 좋겠다 잘 모르시겠거든요. 그죠? 다만 여기에서도 경쟁력 있는 전형 요소는 뭔지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수능 최저 기준이 안 되는데 굳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데를 넣을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내가 논술 잘하고 논술 글 쓰는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논술 100% 위주의 대학을 써야 되겠죠? 굳이 학생부 교과가 있는 데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것도 감점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6개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정할 거냐가 핵심이다. 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6개 유형을 넣는데 어떻든 간에 상향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적정이나 안정 지원도 수시 모집에 반드시 가야 되면은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내신은 통과할 수 있는 데라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입결 보고 학교 상담 보고 받고 등등 하시더라도 선생님이 넣지 말라 그래도 목표 대학은 한번 넣으세요. 저는 과감히 권합니다. 6개 대학 중에서 하나는 넣어봐야죠. 그래도 내가 3년을 공부해 왔는데,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 오면서 왜 여기를 안 넣어봐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넣어보자. 뭐 이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장의 기준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걸 앞으로 공부해서 채우겠다. 뭐 요건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것을 선택을 하자. 그리고 성적 올릴 수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자. 이렇게